네, 실전 투자가 안 될 때는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요즘 이 수급도, 이슈도, 그리고 거기에 환율까지 어떤 것도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되고 코스피가 단 이틀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조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8월 달에는 조금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뭐 자빠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시장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픽해주신 종목들 오늘도 여전히 반짝반짝이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주 위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죠. 지금 고가 대비는 무려 1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지난 6월 14일 날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 현재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보였지만은 의미 있는 반등이 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HPSP 5월 중순 정도에 말씀을 해주셨고 고가 기준으로 이 종목도 60%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는데 추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한미 반도체와 HPSP의 위치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또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테마성으로 많이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잘 지탱해줬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죠.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네, 광복절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수요일에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통해서 방송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유효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중국발 침체 리스크로 인해서 어제 미증시도 하락 마감을 하더니 오늘 우리 증시계까지 조금 여파가 가는 것 같은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뭐 초전도체라던가 일부 테마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일부 테마들도 그렇고 또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예를 들면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다 무너지고요. 네. 그 자금들이
초전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쏠려가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아류들도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그나마 이제 뭐 의미 있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결국은 엔비디아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이런 쪽으로만 좀 집중이 되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대중국 관련한 종목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하루 쉬고 나서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일 아침마다 8시 15분부터 30분에 서동구의 매직타임 개장 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때 탑 엔지니어링을 꼭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지금 뭐 그쪽으로 묶여져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파워로직스의 지분을 33% 갖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라도 이 탑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수반이 돼주고 소위 말하는 EPS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뭐 갭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요. 분봉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 지금 뭐 5분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 어떠한 그 흐름들이 연출이 되냐면요. 이렇게 개장 초에 또 갭상승하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모습 이후에 갑자기 11시 40분경에 이렇게 또 대규모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보합 수준까지도 밀렸다가 곧바로 또 되돌리는 이런 어떤 파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시세가 움직이더라도 불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적은 규모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초전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 특히 매기들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 아무리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지나친 쏠림 현상으로 인한 그 후유증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LS그룹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LS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나치게 이 초전도체 관련한 이런 쪽으로 엮여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세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성장의 모멘텀들 이런 걸 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요 12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LS 정도는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LS 그룹주 중에서는 LS전선 아시아가 나름대로 내가 초전도체 관련주야 하면서 아무래도 뭐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오늘도 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이제 지난 월요일장에서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매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란 다이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은 아니지만 캔들상에서 이렇게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3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움직이더라도 이 시그널선이 파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해서 여러분들 또 어설프게 이제 낙폭과대했으니까 또 올라가겠구나 해서 32,000원대 이상 쫓아가신 분들은 오늘 또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빨간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더 좋게 얘기하면은 빨간 시그널이 이중 바닥을 형성되는 시점에서 공략해도 늦지 않으니까 결코 서두르는 매매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LS 그룹주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현재 구간 함께 파악해봤고요. 오전장 말 그대로 여전히 초전도체가 현재는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 산한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2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정말 갈 곳을 잃은 수급들 그리고 목마른 수급들이 참 많구나가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될지 키워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부터 계속 환율과 관련된 부분 짚어주고 계셨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3원이 상승하면서 1338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 고점이 5월 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5월 15일 날 1343원이고요.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뭐 1350원, 70원도 열어둬야 된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자리가 오늘도 1341원까지 갔다가 1340원 이하에서 움직여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결국은 G2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시장에 도움을 안 주는 모습들. 조금은 성격이 틀립니다만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이어서 또 무디스에서는 신용등급 은행권을 중심으로 또 강등을 했었고 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던 피치에서 은행들에 대한 추가적인 하향 등급 조정도 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 쪽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좀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뭐 국채금리의 상승이라든가 또 달러 인덱스의 103 진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너무 소매 판매도 좋게 나와가지고요. 소비의 미국 경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쪽들이 네. 5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니까 아 이거 진짜 또 긴축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미국의 어떤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에서 이러한 요인이 작용이 됐다. 이런 그 흐름들이 결국은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고개를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컨트리 가든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부동산발 헝다 사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작용이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또 유럽 시장, 또 아시아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불안감을 노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환율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지난 4월 말과 그리고 또 5월 초에 이 1342원 그리고 5월 17일 날 환율은 1343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환율이 일종의 쌍봉의 패턴을 보여주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보였던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이 5월 15일 날이죠. 이날 1343원을 갔던 이 모습식인데 환율은 5월 17일 날 이 고점을 갔지만 오히려 코스피 시장은 5월 15일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 당시 때 2455포인트, 806포인트를 저점으로 오히려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환율이 1300 오늘 장중에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1341원이 연출됐던 이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수가 2530선 이상에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오늘 내일 이번 주 정도가 되겠죠.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1343원을 돌파하러 가느냐 그러면서 지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0선을 쉽게 이탈되느냐 아니면은 2500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하방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어떤 매도 공세도 이제 조금은 둔화는 됐어요.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긴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네.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해서 2, 3일, 3, 4일씩 순매도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공격적으로 막 그냥 뭐 5천억 이상 뭐 1조 가까이 매도하는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환율이 의외로 1344원에 근접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수가 놓여져 있었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직전 고점까지 현재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는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는 게 더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오후장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두 엔비디아에만 요즘 집중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3일에 실적 발표일이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하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군계 일학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 역시 또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 재고 물량들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뭐 흑자 전환 또는 적자폭 대폭 축소 뭐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엔비디아발 GPU 수요 급증 뭐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쪽 거기에 이제 또 중동 쪽으로까지도 계속해서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에서 뭐 우리 좀 다오 막 이런 식의 물량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HBM이라든가 그리고 또 DDR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HBM을 잘 공급을 해주고 있는 쪽이 바로 또 한미 반도체가 되는 거죠. 이런 쪽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PCB 쪽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이스페타시스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부품 단이라든가 또 D램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쪽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면은 조금 더 확률 높은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다 숫자들이 나오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면은 다른 여타 반도체주들을 갖고 계시더라도 얘네들 3인방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IT 소부장이라든가 반도체 쪽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공략주 리뷰로 반도체주를 준비한 만큼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리뷰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조금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3차 목표가 다시 한번 달성해줬습니다. 다음 목표가가 필요해 보여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 48,000원을 달성되고 나서 리뷰를 해드렸고 그리고 5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지난 8월 1일 날 53,800원, 1,200원 모자르면서 4차 목표가를 달성을 못했죠. 그 4차 목표가 55,000원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월 14일부터 계속 이 종목을 뭐 2차, 3차 일부 이익 실현도 하시면서 갖고 오신 분들은 100% 수익이 났지만 현재 위치에서의 모습만 잠깐 여러분들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이 위치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7월 중순이었죠. 그리고 또 가장 최근 들어서는 이제 8월 초에 새로운 고점 만들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뭐 투자 경고까지 먹고 내일 이제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러한 건데 이 한미 반도체의 모습을 보시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어떤 가격 조정이 사실 급격하게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 속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인데 이것은 장중에 조정만 보이고 크게 가격 조정도 없이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다시 또 빨간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자리에서 접근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는데 자 같은 반도체 쪽에서도 HPSP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HPSP는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보세요. 파란 다이아로 이미 전환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돼 있는 모습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신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직도 빨간 시그널이 진행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이 시간에 1%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상승 흐름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상승 반전의 흐름이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은 한 템포 늦춰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캔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하방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려면 이 파란 다이아가 파란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거나 또 그 전에 이렇게 빨간 시그널이 전환돼주는 어떠한 포인트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와는 달리 HPSP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다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HPSP 같은 경우는 현재는 파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반전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 토요일에 강연회가 준비돼 있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이제 강연회를 할 때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왜 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주가가 한참 올라가 있을 때 네. 강연회장에 오신 분들에게 자 이거 삽시다 저거 삽시다 하면은 그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름대로 타켓을 잡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9월 2일 날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핵심적인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항상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너무 괴롭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조정 속에서 내가 진흙 속에서 좋은 진주를 잘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종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9월 2일이죠. 예,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곳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2023년 마지막 강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주도할 유망 종목을 바로 선정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료 문자 3772번으로 강연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방금 받아봤던 공략주 리뷰들 추가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요. 또 소장님께서 매직솔루션 7일권 무료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소장님의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쿠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물론 폭염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폭염도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그러죠.
시장도 8월 달 들어와서 뭐 2, 3일 정도만 상승하고 내내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이지만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하락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함몰돼서 점심도 거르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어떤 자리에서 하방을 잡으면서 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로 서동구의 투코스 시간에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다 귀찮다. 하반기에 좀 좋은 종목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강연회장에 오시면 되죠. 9월 2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를 주도할 제2의 에코프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볼펜만 메모지만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릴 종목은요. 공교롭게도 바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어저께 휴장을 안 했고 바로 그냥 뭐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의 급등을 영향받았으면 오늘 아주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었는데 하루 좀 쉬는 바람에 조금 손해본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 14일 날 이 종목을 방송을 했고 그 당시 때는 오후 4시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가 이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편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계속 제시해 드리면서 3차 목표가 기준 79%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1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편입을 하고 뭐 조금 뭐 내 수익 챙기고 나가고 다시 또 매수하고 뭐 급등할 때 또 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패턴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일정하게는 또 나는 여기서 매수 계속 목표가 올라갈 때까지 하면서 적절하게 이익 실현 해놓고 일부는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이 구간 속에서 또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해나가는 이런 어떤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 강조드리죠. 이러한 상승 기조가 빨갛게 유지가 됐지만 탄력도는 사실 그때 떨어졌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이러면서 거의 뭐 한 달 동안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져 오다가 8월 달 들어와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쁘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 다이아가 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때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고 밀리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이다. 최소한도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월 달에 이 모습만 보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 또는 빨간 선이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튈 수도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15일, 16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뭐 100%, 80%, 70%의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 그것도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아와 시그널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크게 보면 두 번의 매매 포인트밖에 없었어요. 이 종목은. 오히려 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매수 시점 이후에 여기서 한번 조금 이익 실현할 수 있었던 구간이고요. 나머지 홀딩 그리고 여기서 또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시그널 선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중바닥이 형성돼 주는 듯한 이러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여러분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매일같이 전략과 공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항상 빠짐없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방송에서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죠. 일대주주 대표이사가 일대주주는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10억 원어치나 주가를 샀다.
41,000원대. 절대적으로 지지돼야 될 자리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45,000원 내외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실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5만 원 근처 가면 매도하셔도 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어설프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캔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밋밋하게 움직여주는 구간들이 있죠. 마치 지금의 구간들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밋밋하게 움직여주는 구간입니다. 기간의 조정이 가격의 조정은 제한적이고 기간의 조정이 길면 길수록 답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여러분들 기간 조정? 이 정도도 감내 안 하시면서 뭐 따블을 노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길게 보면요. 여기서도 조정이에요. 같이. 그렇죠? 지금 근 2달 동안 가까이를. 자칫 여기서 쌍봉의 패턴으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이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여기서 고개를 들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거래도 감소됐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죠. 그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거의 독점적으로 바로 한미반도체가 손에 손잡고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적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커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HBM에서의 성장의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미반도체 아니냐. 뭐 고평가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항상 주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이 되면서 거기서 선점을 하고 나갈 때는요. 당연히 고평가 얘기가 나오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실적이 뒷받침돼 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들을 감내해야 될 숙명이다. 이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HPSP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HPSP도 그 어닐링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벌 반도체 탑티어 중에 하나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 어렵고 힘들 때도 안정적인 영업이익, 실적 수반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 속에서 5월 22일 날 그리고 5월 23일 날 여러분들 23,500원 편입, 목표가 35,000원 50% 가까이 달성. 고점 대비해도 67%의 여러분들 수익을 보셨거나 일부 실현했거나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하고 목표가 바로 달성이 되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횡보해주고 나서 바로 또 급등합니다. 횡보해주면서 최고가까지 나와주고 그러고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3차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딱 2달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보이니까 부품단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조정 보이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께 목표가 42,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면 어떠한 아까 한미반도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파란 다이아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 이게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빨간 다이아 잘 유지가 되다가 8월 초부터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모습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매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스페타시스를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요. 여기서 일부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1차 이익 실현. 그리고 여기는 이격이 그렇게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약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 구간이죠.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쌍봉의 패턴으로 꺾이면서 여기가 파란 시그널로 바뀌고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량 매도하고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매도 전량 안 해도 되죠. 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상승의 추세인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밀리더라도 오히려 이격 좁히는 과정이구나. 일부러 추가 매수라든가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구간처럼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파란 시그널이 나온다. 매도의 관점인 거고. 여기도 매도의 관점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매수할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만약에 이게 빨간 다이아라면 밑에서 이격이 거꾸로 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일부 분할 매수라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캔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주는 양봉이 나와주고 추격 매수도 가능했던 자리. 여기 이격 좁히는 과정 나왔고 고점 다시 나오고, 그러고서는 음봉 양봉이 이렇게 나와 주었지만은 다이아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매도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렸더라도,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결국은 32,000원에 매수해서 35,000원에 매도, 36,000원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개파락하고 나면은 지금도 매도 못하고 버티고 있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극명하게 이 매직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아와 캔들과 그리고 시그널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땐 분명하게 매도의 관점, 매수의 관점, 전량 매도의 관점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매직 솔루션은요, 무조건 뭐 바닥에서 매수 시그널만 나왔다라는 게 아니고, 매도도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네, 매도. 파란 시그널이 나오네, 일부 매도. 다시 또 빨간 다이아가 나오네, 빨간 시그널이 나오네, 매수.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봉에서뿐만 아니라 주봉에서 안정적인 바닥에서 탈출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 한두 달 만에 200% 갈 만한 그런 핵심적인 종목,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하반기 주도할 이 종목들에 대해서 9월 2일 날 여러분들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딱 3종목 강연회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그리고 오후장 공략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닥은 2%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7월분의 최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는 마음 AI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25,960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25% 정도라고 하십니다.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찜 당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가 그 뒤로는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 말에 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6월 초에 다시 한번 고점을 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이중 고점, 우리가 쌍봉이다 이런 패턴을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삼중바닥의 어떤 패턴을 지금 보이면서 반등을 이번 구간에 한번 주었습니다. 요 3만 원 근처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시 또 되밀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자리냐면 바로 요 22,000원, 3,000원부터 해서 여기 라인들 28,000원 정도의 박스권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2만 한 7, 8천 원 간다. 그러면 뭐 50% 이익 실현. 그리고 28,000원 다시 안착해 준다라면 다음 자리 요 3만 한 3천 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마음 AI 현재 구간에서는 27,000원에서 28,000원 선 충분히 매도 구간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잘 안착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덴티움 매수가가 17만 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올해 매분기 최고 실적 경신과 관련된 전망치가 작년부터 나와 왔었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많이 상향을 해줬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실적 면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는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또 오스템이 이제 상폐가 되면서 네. 비상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 상장하면서 관리 비용 내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6월 중순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다시 또 쉽게 갈지 뭐 돌파를 신고가를 들지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재 구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6만 원에서 박스권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14만 원은 깨지 말았어야 돼요. 14만 원을 안 깼으면 18만 원이라든가 20만 원도 쉽게 갈 수 있는데 네. 이 14만 원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18만 원 정도까지의 어떤 밴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14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12만 원과 14만 원을 중심으로 한 요 밴드 플레이가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4만 원부터 지속적으로 좀 반등의 여부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또 공략주 관련해서 추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스캔하시고 09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소장님?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용 로봇 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큐렉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의 의료 로봇 판매 증가에 따른 고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의료 로봇 시장에서는 선진국이죠. 뭐 말 그대로 바로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본, 미국과 일본의 의료 로봇 인호가 획득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르면 미국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일본 시장도 판매를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실적이 나와준다는 게 의미가 있죠. 5개 분기 연속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 그리고 바로 2분기에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순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주당 EPS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큐렉소의 앞으로의 성장, 실적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2분기에 영업이익 흑자가 난 기업들이 몇 개가 될까?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적 다 뚜껑 열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 좀 실망감도 나오는 거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더 큐렉스도
이 위에 어쨌든 로봇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고점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 이후에 23,000원까지 갔다가 순간적으로 전체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흔들렸던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16,000원으로 저는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요 16,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18,000 순간적으로 18,540원 이렇게 있는데 뭐 18,500원 내외, 18,000원과 19,000원과 좀 넓게 보면은 19,000원에서부터 18,000원이고요. 안 그러면 18,500원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직전에 고점이 놓여져 있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큐렉소 여러분들 분할 매수 조금 정정을 해주시죠. 지금 뭐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보내드릴 때 가격이고 네. 지금은 여러분들께 18,500원부터 19,000원 사이 그렇게 19,500원을 팔자로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큐렉스 오늘 조금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가까이 갑자기 오후 시간이 되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8,500원 선으로 현재 이 진입가는 설정을 다시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23,000원 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이렇게 도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주말에 강연회를 또 남겨두고 있는데 9월 2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KG타워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공략주를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굴이 안 된 새로운 유망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죠. 하반기에도 뭐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뭐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각 섹터별로 핵심적인 종목,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성장의 모멘텀 그리고 실적단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비해서 뭐 50% 또는 100% 또는 뭐 길게 롱텀으로 본다면 뭐 200% 이상 뭐 상승이 나올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매매해야 되는지 네. 또 매매 기법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3772번으로 강연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현장 참석 어떻게 하시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 강연회 참여 방법들 그리고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